네, 안녕하세요. 거꾸로 있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입니다. 오늘은 저희 11주차가 됐고요. 오늘 그 조성국님과 함께 읽어볼 논문은 플라밍고라고 하는 작년에 굉장히 바이럴이 됐었던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원제는 플라밍고 A Visual Language Model for Future Learning이라고 하는 간결하고도 임팩트 있는 그런 제목을 가지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뉴릭스 2022년에 발표가 됐었고요. 오늘은 이 논문을 조성국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플라밍고라는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되었고, 지금 신한은행에서 이제 OCR 관련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 조성국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네, SSL 시즌2에서 굉장히 재밌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시즌4가 있으면 참여를 하실 건가요?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네, 녹화가 되었고요. 네, 그러면 바로 본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라밍고 논문을 공유드리기 전에 플라밍고 논문에 참고한 자료가 몇 개 있습니다. 플라밍고 논문을 읽으시기 전에 선행하면 좋은 게 이제 클립이라는 논문입니다. 플라밍고가 클립의 문제점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보완한 논문이다 보니까 가장 많이 참고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 클립 같은 경우에는 저희 스터디에서 김혜연님께 3주차 때 리뷰한 논문 영상이 있습니다.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나 이제 그 이미지 텍스트 리트리버 그 검색 태스크에서 이 이미지와 텍스트에 대한 쌍에 대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가장 그럴듯한 쌍을 출력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일반적인 비전 모델과는 다르게 오른쪽 그림처럼 각 클래스 네임을 포토 오브 클래스와 같은 프롬프트 형식의 문장으로 바꾸고 주어진 이미지와 유사도를 모든 클래스에 대해 측정하는 방식으로 예측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텍스트 사이에 유사도 스코어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음, 생성이 요구되는 오픈엔디드 태스크에서 이제 굉장히 취약한데, 이러한 모델을 해결한 게 이제 플라밍고입니다. 플라밍고는 오픈엔디드 비전 랭귀지 태스크에 대해서 피션 러닝을 통해 광범위한, 광범위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이고, 이제 아래 그림처럼 일부 그 일부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대답과 같이 이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하게도 두 쌍에 대해서는 완성형 이미지와 텍스트인데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텍스트가 일부 적혀 있죠. 그래서 음. 이 뒤에 나올 말을 맞추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뭐, 클립이랑 플라밍고 자체는 약간 어플리케이션 타겟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래서 네네.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클립 같은 경우에는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그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주로 이미지 투 텍스트 리트리버 혹은 텍스트 투 이미지 리트리버 검색 쪽 어플리케이션에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 이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설명해 주시겠지만, 이미지를 넣어서 그 이미지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답변을 어, 생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검색 쪽에선 쓸 수 없고 이거는 이제 뭐 캡셔닝이나 그런 이제 태스크에 사용되는 그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뒤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검색 음, 방향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되었다 보니까 이제 음,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이제 음, 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뭐 기본적으로 그 클릭 같은 경우는 인코드 모델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인코드 투 디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죠. 네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 플라밍고는 텍스트가 첨부된 이미지나 이제 비디오를 입력으로 받아서 자연어를 생성하는 이제 비전 랭귀지 모델이고, 이제 듀얼 인코더 구조의 모델입니다. 듀얼 인코더 구조다 보니까 이제 클릭과 같이 비전 인코더와 이제 랭귀지 음, 모델 두 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음, 먼저 모델의 플로우를 보시면 이제 우하단에 여러 개의 이미지와 텍스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미지가 아닌 비디오로도 입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입력의 형태에서 많이 자유로워졌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를 한 개의 페어라고 하고, 이제 이미지는 여기 비전 인코더, 텍스트는 랭귀지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비전 인코더와 랭귀지 모델 블럭은 프리즈가 되어 있고, 그리고 비전 피처는 고정 길이의 피처로 인베딩을 할 수 있는 이 펄세블 리샘플러와 비전 피처 기반을 비전 피처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생성을 하기 위한 요 음. 게이티드 어텐션 댄스 레이어는 스크래치부터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이제 비전 인코더는 이제 NFNet이라는 모델을 활용을 했고, 이제 이는 이제 비전 백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버트와 이 NFnet 두 개를 이제 클립 로스를 활용을 해서 프리 트레이닝을 한 후에 NF넷만 이제 떼온 구간입니다. 네, 이제 저희 랭귀지 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친칠라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네, 또 NFnet 같은 경우는 비전 백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그래서 최근에는 대부분 저게 BIT로 바뀌었죠. 네, 맞습니다. 이 두 음, 개도 딥마인드 모델인데 음, NFnet 구조를 보니까 레지듀얼 커넥션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레지넷 음. 기반의 모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앞서 설명드린 모델의 플로우를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이제 본 논문의 방법론은 크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비전 피처를 다루는 모델 영역, 그리고 비전 피처로 텍스트를 생성을 하는 모델 영역,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학습에 사용이 되는 이제 인풋 프레임워크, 그리고 트레이닝에 사용된 데이터셋 구성, 총 4가지의 방법론입니다. 네. 그래서 먼저 비전 이코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플라밍고는 NF넷이라는 비전 모델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레지넷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과 버트 모델을 클립 로스를 활용을 해서 프리트레이닝을 했는데, 당연히 클립과 동일하게 컨트라스티브 오브젝티브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네, 사용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얼라인과 LTIP이라는 두 가지의 멀티모달 프리트레이닝 그 데이터셋을 활용을 했고, 이제 두 개의 데이터셋을 합친 후에 그 합치는 전략, 컨비네이션 스트레이지를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음, 해보니 음. 어큐뮬레이션이 가장 높았다라는 것도 표와 함께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표를 보니까 데이터셋이 충분히 많더라도 잘 조합을 하면 더 높은 성능을 보일 수 있구나라는 모습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이 클립 모델을 학습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배치 사이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네네. 네. 배치 사이즈가 너무 크면은, 네. 학습하기가 어렵죠. 학습 환경을 갖추기가 어렵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펄시벌 리샘플러라는 그 플라밍고에 제한한 영역인데, 음, 이제 이 샘플러 같은 경우에는 가변 개수의 이미지나 비디오 프레임을 고정 길이의 피처로 인베딩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 오른쪽 그림이 이제 펄시벌 리샘플러의 좀 자세한 그림인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비디오를 이렇게 1초 단위로 리샘플링을 한 후에 비전 인코더에 집어넣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인코더를 거쳐서 나온 피처를 이제 타임 인베딩을 더하고, 그 다음에 플래튼을 하여 이제 어텐션 레이어에 태우게 되는데, 이 플래튼한 비전 피처를 키와 밸류로 취급을 하고, 그다음에 쿼리를 이제 러너블한 레이턴트 쿼리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게 샘플링 레이트에 따라서 실제로 LLM에 들어가는 이미지의 개수가 정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이게 이제 자주 샘플링 하는 경우, 그러니까 비디오에 적용되는 개념일 것 같은데, 는 LLM의 토큰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토큰이라고 네, 하는, 네, 그렇죠. 음, 이게 그 음, 실험을 할 때 보통 피샷을 5장과 32장으로 했는데, 32장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디오일 확률이 음,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프리트레이닝한 데이터셋의 비디오가 평균적으로 음, 22초라고 했는데 1초 단위로만 음, 잘라도 22장이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토큰을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포지셔널 인베딩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어,
요 안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을 하지 않죠. 지금 이것은 그 레즈넷 기반의 비전 인코딩이기 때문에 이 이미지 하나 안에서는 포지셔널 인베딩이 없고요. 그죠? 네네. 대신에 요게 포지셔널 인베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네, 맞습니다. 패치가 아니기 때문에 패치 단위의 포지셔널 인베딩의 역할은 아니지만 이 프레임이 먼저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 혹시 구현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타임 임베딩을 더한다라는 게 이제 굳이 포지셔널 임베딩이라고 언급은 하지 음,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음. 결론적으로는 타임 임베딩을 넣는 게 포지셔널 임베딩 효과를 발생을 시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계속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비전 피처로 텍스트를 생성하는 영역입니다. 네, 기존 언어 레이어 이외에 여기 보이는 이제 게이티드 어텐션 댄스 레이어가 사이사이마다 다 삽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오른쪽 사진을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키밸류가 이제 비주얼 인풋이고 쿼리가 이제 랭귀지 인풋입니다. 네, 이처럼 적절한 비주얼 피처를 가져와서 탄젠트 게이팅이라는 요 조그만한 값을 거치게 되는데, 이건 그 LSTM에서 게이트 값이 있는 것과 같이 가져온 정보를 사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게이트입니다. 음, 탄젠트 함수를 거치게 되면서 초기에 언어 피처만 학습을 하다가 점점 비전 피처를 학습을 하는 이 게이트가 아마 여기에 핵심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음. 추가 실험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지날수록 초기 레이어이고, 그다음에 옅을수록 이제 후기 레이어입니다. 지난 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다 끝났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좀 낮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음, 옅은 선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끝날수록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음, 그 말은 초반 레이어에서는 이제 비주얼 피처가 필요가 없고, 그다음에 음, 언어에 대해서 먼저 음. 계산을 하고 이해를 한 후에 비주얼 피처를 쓰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모습을 이제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 이제 그 VLM이 크로스 모달리티를 계산을 하기 전에 이제 음, 언어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음, 알 수 음. 있겠습니다. 뭐,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뭐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크로스 어텐션,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을 그 후반 레이어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뒤에서도 에밸리에이션 스터디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이제 보겠지만, 그 음, 언어 모델에 대한 음, 언어 정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면은 비전 피처로는 학습이 거의 되지 않는, 약간 음,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음. 그렇다라는 거는 기존의 초기에 이제 프리트레이닝한 그 언어 정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같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 저의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LLM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뭐 이렇게 있으면 어, 비전 피처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클립에서. 지금은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크로스 어텐션 할 때 모든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이렇게 다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을 하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거에 따르면 이 앞쪽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그죠? 뒤쪽에만 사용이 된다고 하니까 요거는 앞쪽에는 아예 그냥 이렇게 안 주고 뒤에만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하면 안 되냐라는 게 음, 이제 저의 질문이었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저의 내피셜이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런 방식도 뭐 어떨까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효과를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네. 최근에 결과, 요런 실험이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아, 논문에서. 그런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또 한번 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플라밍고의 인풋 프레임워크입니다. 이제 먼저 플라밍고는 그 웹페이지를 크롤링하여 학습한 데이터셋을 일부 사용을 했는데, 이제 오른쪽 그림이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이미지는, 네, 죄송합니다. 잠깐 질문 하나 받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게이트 질문이어가지고 넘어가기 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우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네요.
게이트 부분 설명을 잠깐 놓쳐서 질문 드리는데, 게이트에 따라서 두 모달리티 중 하나만 선택되는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요 성우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이트에 따라서 두 모달리티 중 하나만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음, 이제 앞에 프레임워크를 보시면 이제 비전 피처와 랭귀지 피처를 같이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제 탄젠트 값이 이제 처음에 0부터 시작을 해서 점차 이제 1에 가까워지는 값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비전 피처가 들어갈 확률이 이제 높아지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같이 들어가지만 이제 학습을 하면서 초반에는 랭귀지 피처만 쓰다가 후반에는 이제 비전 피처도 같이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더 부연하자면, 성원님의 질문은 이렇게 다르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이트를 가지고 하드 슈레스 홀딩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일 것 같고요. 선택이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성우님의 대답은 하드 슈레스 홀딩은 아니고 소프트 슈레스 홀딩을 한다. 근데 거기서 소프트 슈레스 홀딩을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가 바로 하이퍼브릭 탄젠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성우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해주신 성우님도 감사합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마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이미지 토큰으로 다음과 같이 대체를 하고, 그다음에 음, 텍스트는 뒤이어서 삽입을 한 후에 일반적인 이제 언어 모델처럼 토크나이저를 거쳐서 이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음, 여기서 좀 중요한 부분은 어텐션을 어떻게 갖고 갈지에 대한 건데, 이제 왼쪽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미지는 이제 2개인데 텍스트는 3개입니다.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에 집중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페어의 형태로 어텐션을 부여를 시키게 되는데, 이게 음, 요 영역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은 강아지 영역에는 1, 고양이 영역에는 2라는 값을 부여해서 어텐션을 주고 있습니다. 네, 이는 네,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미지와 텍스트 간의 릴레이션십을 주기 위한 게 이제 어텐션 값이 아닌가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인풋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제 웹상에서 크롤링된 M3W라는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멀티모달 셋인 이제 얼라인과 LTIP, 그다음에 동영상인 VTP 총 4개의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는데요. 이제 플라밍고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가 이제 웨이티드 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수식에서 보면은 이제 DM 같은 경우는 n번째 데이터셋이고 감마 n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가중치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데이터셋을 어떤 값을 부여를 해서 그 어떤 데이터셋에 좀 집중적으로 학습을 시킬지에 대한 값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뒷부분에 대한 논문을 완벽하게 다 보진 못해서 그냥 추정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요 M3W 데이터셋이 이제 웹상에서 크롤링한 데이터셋이다 보니까 텍스트의 형태가 굉장히 이제 좀 자유롭고 이미지 형태도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제너럴하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중치를 크게 부여를 했고, 이제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는 동일하지만 이제 하나의 동영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균적으로 22초다 보니까 하나의 음, 동영상을 1초 단위로만 쪼개도 22초인데, 음, 이미 22장의 데이터셋과 하나의 텍스트로 가지게 된다면 좀 비효율적인 학습이지 않나? 라고 음. 해서 그냥 비디오에 대한 영역만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적게 가중치를 부여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데이터셋이 다 사실 조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M3W는 인터리브드 셋이고요. 인터리브드 셋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텍스트와 이미지가 이렇게 페어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텍스트가 쭉 나오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맥락에 맞는 위치에 이미지가 딱 나오고 또 텍스트가 쭉 나오다가 이미지가 나오고 이렇게 이제 구성된 데이터셋이고 저희가 뭐 블로그 같은 걸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리브드 셋은 그 텍스트 사이사이의 이미지의 위치조차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게 얼라인과 LTIP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클립에서 사용됐던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텍스트 이미지 패러드 셋이고 요거는 이제 두 개가 이제 하드하게 온라인 그 파이어링 돼 있기 때문에 어, 텍스트 사이에서 이미지의 위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개가 이제 완전히 그 하드하게 커넥티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가 쭉 있고 그 텍스트에 이미지가 연속적으로 계속 존재하는 그런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하나하나의 정보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왜냐하면 이미지가 계속 동일한 그 약간씩 변하는 이미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셋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성우님의 생각에 대해서 제 생각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논문 자체가 타겟팅하고 있는 게 인컨텍스트 퓨전 러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이미지와 텍스트 사이의 맥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어떤 이미지가 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모델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중에서는 인터리브드 셋인 신 M3W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가중치가 저와 같이 적용된 게 아닌가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논문에 한 번 더 언급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공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학습을 진행을 했을 때 이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제 모델을 아까 앞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한 후에 실험을 했을 때에 대한 결과를 이제 퓨전 러닝, 그러니까 이 모델은 퓨전 러닝인데 파인 튜닝한 소타 모델과 이제 비교를 한 표를 이렇게 언급을 했더라고요. 성능 네. 자체를 보시면은 이제 퓨전 러닝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인 튜닝 한 것보다 높거나 거의 유사한 성능을 보이는 것들이 꽤나 많이 있는데 파인 튜닝 했을 때도 성능이 높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실험 결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 짱이다. 인정해줘."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음, 좀 이 수치가 좀 약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뒷부분을 보니까 당연히 이제 에밸리에이션 스터디가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공을 많이 들였다.'라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제 네. 각각의 구성 요소 모두에 대해서 이제 절제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 이제 그중 도움이 될 이제 몇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라밍고는 기본적으로 이제 30빌리언인데 절제 연구는 이제 3빌리언짜리로 수행을 했고 이제 오버롤 스코어가 70.7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학습 데이터를 바꾼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이제 데이터셋을 하나만 빼도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논문에서도 다양한 데이터셋을 아주 잘 모아서 잘 사용을 해야 높은 성능이 나타나더라라는 이제 언급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M3W를 빼니까 점수가 확 내려가네요. 네네. 많이 네, 내려가더라고요. 네, 저거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퓨전 러닝을 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모델이기 때문에 이 인터리브드 셋을 빼면 안 돼요. 그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라이언으로 바꿨을 때 성능이 좀 내려가더라. 인 것 같은데 요거는 제 생각에 라이언을 아마 그대로 썼지 않나 싶어요. 이걸 요즘에 추세는 필터링을 해서 쓰는 추세인데 필터링을 한 셋을 쓰면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아까 설명드린 컨텐츠 게이팅을 이제 뺐을 때입니다. 음, 컨텐츠 게이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스칼라 음, 값인데 이 음, 고작 스칼라 값 하나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약 4.2% 정도 떨어졌는데요. 매우 단순한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성능 차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학습 자체에서도 로스가 튀는 것처럼 좀 불안정한 학습 과정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텍스트 only 모델에서 시작하는 게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모습을 이제 이 표에서 또 알 수 있습니다. 요것도 또 한 가지 코멘트 드리면 재미있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는 그 탄젠트 게이팅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맞아요. 예, 크로스 어텐션 되는 그런 이제 논문들이 많이 또 후대에 나왔는데 이 탄젠트 게이팅을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찰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제가 드는 생각은 이 플라밍고 자체는 클린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클린 모델의 비전 인코더가 베이스가 레즈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근데 이제 나오는 모델들은 다 VRT 기반인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어쨌든 VIT는 비주얼 토큰을 출력을 하기 때문에 비주얼 토큰과 그 비주얼 토큰을 가지고 크로스 어텐션을 하는 경우에는 탄젠트 게이팅이 별도로 필요 없지 않는 건가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저의 생각이 있고요.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그 음, 생각을 거의 이제 비슷하게 했었는데, 음, 저 백본을 VIT를 썼으면은 음. 굳이 저 실험도 필요 없어졌을 테고, 저, 언급도 안 하지 그쵸.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네. 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VIT를 썼으면 쓴 최근의 모델들은 탄젠트 게이팅 다 안 쓰고 있다라는 게 그냥 저희 관찰이고요. 그게 이제 그것 때문에 VIT 때문에 혹은 레즈넷 때문에 탄젠트 게이팅 효과가 있는지는 이거는 가설입니다. 네, 하지만 뭔가 네, 추세적으로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저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리샘플러 구간인데요. 이제 제안하는 그 펄시버 리샘플러 말고 이제 트랜스포머나 MLP로 변경을 했을 때 이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성능과 이제 효율성 측면 모두 이제 제안하는 리샘플러가 더 우수한 걸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플라밍고가 처음 제안한 샘플링 메소드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좀 효율적으로 쓰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이 모델이 어떻게 이 리샘플러가 어떻게 파생이 되어 있는지도 보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엔 이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그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프리징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프리즈를 걸었는데, 이제 프리즈를 하지 않고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했을 때와 그다음에 프리즈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두 개의 실험도 같이 보여줬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LM을 들고 와서 이제 그냥 그 가중치를 다 초기화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오버롤 스코어가 좀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그 그냥 프리트레인 모델을 갖고 와서 프리즈를 걸지 않고 그냥 이제 파인 튜닝 학습에 활용을 했을 때도 8%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제 생각에는 그냥 이제 랭귀지 모델을 들고 와서 이제 그 학습을 이제 했다라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그 학습을 했더라면 결과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퓨전 러닝이다 보니까 이제 배운 정보가 그 날아가는 것이 음. 날아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모습도 이 표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포게팅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정보가 엄청 많으면, 그러니까 그 프리 프리 트레이닝을 했던 거와 같은 엄청난 코퍼스가 VLM 코퍼스처럼 존재를 하고 한다면 아마 튜닝을 하는 게 좋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 플라밍고에서 제시하는 데이터의 양이 그 친칠라죠, LLM이 네, 맞습니다. 친칠라를 학습한 전체 텍스트 코퍼스의 양보다 현저하게 적었기 때문에 이 튜닝을 했을 때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만약에 VLM 코퍼스가 훨씬 많았으면은 그래도 튜닝하는 게 자연스럽게 더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앞에서 말씀 못 드렸던 게 여기서 비전 인코더도 프리즈 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VLM을 튜닝할 때 그 비전 인코더를 프리즈 하지 않고 만약에 학습하는 경우에는 또 제 경험적으로는 성능이 많이 떨어지는 거를 제가 알고 있고요. 네, 여기 어블레이션 네네. 제 말씀. 기억에도 음, 이 논문이 이제 아카이브에 먼저 공개가 되고 이제 그 음, 뉴립스에 이제 채택이 되었는데, 음. 아카이브에 선 공개된 논문 같은 경우에는 에빌레이션 스터디가 이거보다 훨씬 더 길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음, 프리징 VM에 대한 에빌레이션 스터디도 있었는데 거의 한 음, 10%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 포함이 되어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뭔가 이 플라밍고 논문의 불운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 비전 인코더 오블레이션에서 그 클립 VIT의 성능이 그 NFNet의 성능보다 더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 스케일에서는 그 정도가 그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스케일업이 되면서 VIT가 점점 좋아지잖아요. 사실 레즈는 좀 한계가 있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어쨌든
이 시점에서 어블레이션에서는 NF넷이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서 선택을 NF넷으로 했던 것 같고,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뭐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같은 걸 써야 됐고, 뭐, 네, 그 비전 인코더로서 뭔가 스케일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가져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어, 제가 컨클루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챙기자면요. 어, 유경님께서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요. 제가 드려보겠습니다. 그 오픈 엔디드 태스크에서는 텍스트를 평가할 때 골드 라벨이 존재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는데요. 혹시 성우님께서 대답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그 오픈 엔디드 태스크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게 이제 오픈 엔디드 퀘스천이죠. VQA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 타입이 존재하잖아요. 멀티플 초이스 케이스가 있고 다른 한 가지가 오픈 엔디드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골드 라벨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유형님 제가 답변을 드리면 골드랍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골드랍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큐러시로 측정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네, 어, 그런 것들을 측정을 할 때 별로 이제 골드라벨과 그 제너레이티드 앤서에 뭐 그 매트릭 같은 거를 측정을 하죠. 뭐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측정을 하는 것 같고 어, 네,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골드라벨이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정답은 아닌 방식으로 꼭 딱 맞춰야지 어, 되는 건 아닌 방식으로 채점이 된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컨클루전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네, 앞서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플라밍고는 좀 생각보다 많은 단점이 존재를 하긴 합니다. 이제 먼저 프레이징된 랭귀지 모델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이제 LM의 약점을 좀 그대로 가져가게 되는 게 있고, 프롬프트에 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학습이 되지 않은 형태의 프롬프트가 입력이 된다면 제대로 된 결과를 배치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음, 또한 이제 계산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적은 데이터, 뭐 예를 들면 3개나 5개의 페어 데이터로 이제 피셔를 한다면 효과적이겠지만 그 이상이라면 비효율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논문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고 5개 정도를 권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최소한의 학습 데이터로 이제 좀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을 하려면 이제 플라밍고가 좀 효과적이고 기존의 비전 모델에 비해서 데이터 입력, 뭐 가능한 태스크가 이제 엄청나게 좀 유연성을 갖지만 그 상황에 따라서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예민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코멘트 하자면 이 프리트레이는 LM에 의존하기 때문에 LM의 약점을 그대로 갖게 된다. 이게 이제 아마 그 튜닝할 때 VLM 코퍼스만 가지고 튜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여기서 말한 VLM 코퍼스라는 건 아까 말했던 M3W나 이제 이미지 텍스트 패러셋이나 비디오 데이터 같은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의 추세는 이런 VLM 코퍼스와 텍스토닉 코퍼스를 동시에 조인트 트레이닝 하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는 포게팅 문제가 굉장히 완화가 되고 LM의 약점, 그러니까 그런 그 포게팅 그 프롬프트의 그 흔들리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완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LLM은 다양한 자기가 이제 보지 못했던 프롬프트에도 어느 정도 적응을 해가지고 답변을 잘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VLM은 인스트럭션 튜닝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극복이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플라밍고의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은 당연히 클립보다 안 좋고요. 이건 제너레이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네, 아무래도 클래시피케이션이란 태스크를 클래시피케이션이란 태스크를 타겟팅해서 나온 논문이다 보니까, 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인포메이션 코스트 정말 비싸고요. 네, 어,
퓨샷 성능이 32기가 넘었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인터리브드 코퍼스의 길이 때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터리브드 코퍼스의 길이가 충분히 긴 인터리브드 코퍼스가 제공이 된다면 충분히 그런 더 긴 인컨텍스트 러닝이 가능하게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또 되고 있냐면 인터리브드 코퍼스도 쓰고 그리고 이미지 텍스트 페어드 데이터를 컴캣해서 충분히 길게 컴캣해가지고 마치 인터리브드 셋처럼 사용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우님 오늘 발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발표를 수행하시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어, 이 논문의 핵심은 약간 음, 스페시픽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할 때 이제 굉장히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음,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 에빌리에이션 스터디만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논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을 굉장히 많이 들였더라고요. 음. 저는 이제 이런 연구들이 좀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은 사실 의의가 있는 게, 어, 플라밍고 이전의 논문들은, VLN 논문들은 인컨텍스트 러닝에 도전을 안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다 맞습니다. 파인튜닝 기반의 그런 성능을 보였었는데 이 플라밍고 논문에서 처음 VLM에서도 인컨텍스트 러닝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간 빛이 바랜 게 플라밍고 나온 다음에 저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코카가 바로 나와서 거의 벤치마크를 거의 발라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네, 근데 사실 그거를 사실 그렇게 사실 점수만 보고 판단을 할 건 아닌 게 사실 코카 같은 경우에는 아키텍처도 완전히 새로 설계했고 그리고 프롬 스크래치로부터 프리 트레이닝을 했고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파인 튜닝 기반으로 벤치마크를 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는 사실 어렵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플라밍고가 또 좋은 시사점을 많이 제시하고 있는 게 아까 성우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프로즌 비전 인코더와 프로즌 LLM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네, 사실 VLM도 점점 스케일업이 돼가면서 우리가 코카에서 했던 것처럼 프롬 스크래치 학습을 하기가 사실 어려워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플라밍고는 굉장히 참고가 될 만한 논문이고 최근의 VLM 논문들은 다 프로즌 비전 인코더를 쓰고 프로즌 LLM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은 플라밍고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이티드 크로스 어텐션. 요것도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아까 설명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크로스 어텐션 방식은 비전 투 텍스트의 C2식 방식을 쓰고 있고, 그죠? 어, 추정컨대 레즈넷을 썼기 때문에 게이티드 어텐션을 해야 되지 않았나 추정이 있고 최근에는 게이티드를 안 쓴다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펄시버를 썼었다는 부분. 요거는 아마도 이제 오디오 쪽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어텐션 마스크 아까 설명해 주신 거.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주안점으로 보시고 논문을 읽으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는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성우님 발표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